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공부 엔진 수학 영역 이지훈입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이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지훈이 아니라 이지훈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제 이름의 비밀 살짝 좀 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이름이 지훈. 보통 이지훈인데 이지훈. 한자 아십니까? 이게 무슨 훈자죠? 가르치는 자입니다. 수학 가르칩니다. 어렵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지. 그렇죠.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넘버 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깨에다가 소금을 더하면 뭐가 되죠? 깨소금. 좀 고소하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깨에다가 설탕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깨설탕? 아이, 그거 너무 쉽죠. 설탕은 맛이 어떻습니까? 답니다. 그렇죠. 깨달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준비한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겁니다. 자, 이제 곧 6월 모평이 있겠고 9월 모평이 있겠고 평가원이 있겠고 11월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당연히 1등급 넘어서 만점을 받고 싶겠죠. 자,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노는 놈이 있습니다. 노는 놈은 즐기는 놈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노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노는 놈 위에 미친 놈이 있습니다. 미친 놈은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요, 모든 영역의 1등급 애들은요, 모두 그 영역에 미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1등급을 맞고 싶어요.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 영역에, 수학에 미치셨습니까?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미친 아이들의 1등급 아이들의 공심 비법을 선생님이 연구한 20년 동안 수능을 가르치면서 연구한 그 내용을 오늘 공개하고자 합니다. 어때요? 관심 있으십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수학 영역 1등급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그 1등급 수학 영역 1등급 비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플랜 투 C입니다. 뭐라고요? 플랜 투 C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학보다 습입니다. 세 번째가 반복학습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판통 비법입니다. 자, 그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그냥 비법이 아니라, 자, 그냥 비법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 1등급 8,6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럼 1등급만 조사한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5,68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등급 간에 어떤 성적,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이번에 1등급 비법 4단계입니다. 그 4단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PDS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PDS 시스템. 그래서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플랜 투 C입니다. 플랜 투 C. 그래서 이것은 세계 100대 기업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성공한 100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PDS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1등급 공신들은요, 반드시 이 PDS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게? 바로 P가 플랜, 바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D가 do, 실행을 하는 겁니다. S가 C,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계획 잡고, do, 실행하고, see,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플랜, do, see.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등급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플랜, 계획만 잡더라도 3등급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는 애들은요, 3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등급 미만 아이들은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3등급만, 계획만 잡으면 3등급이 넘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 2등급이 나옵니다. 거기에 확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근데 그 실행에서 확인까지 넘어갈 때 영원히 2등급이 있겠고,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싶어. 하기로 계획을 잡았어.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문자가 드르륵 왔습니다. 정말 절친의 문자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단문을 보내주겠죠?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문자를 보내줍니다. 나도 또 단문했어. 톡질을 하는 거죠. 문자질을 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한 20, 30분 지나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공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겠죠. 내일은 문자질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날 됐어. 어떻게 합니까? 또 문자가 왔어. 문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문자질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성합니다. 정말 내일은 문자질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날 됐습니다. 또 문자 옵니다. 또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영원히 2등급.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1등급 아이들은요, 이 확인, C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한번 딱 오잖아요, 문자가. 내가 이 문자 때문에 내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핸드폰을 꺼둬야겠다. 혹시 내가 불안해서 내가 유혹을 넘어가서 핸드폰을 켜둘 수도 있으니까 아예 꺼서 엄마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글자로 써요.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딱 붙입니다. 어떻게 확인 자체가 달라요.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획부터 잡기 바랍니다. 6월 평가원에서 내가 등급이 오르고 싶다.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수능에서 등급을 맡고 싶다. 1등급을 맡고 싶다. 계획부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PDS 시스템. 그렇다면 그 PDS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PDS 시스템은 이렇게 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짜냐면, 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왔죠? 제일 처음에, 자, 플랜. 왼쪽에 할 일, 공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겠고,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 되겠고, 이걸 언제 하냐면, 전날. 자, 그러니까 그날 전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짠 것을 그 시간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전에 쭉 그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숙제할 거 아니면 공부할 거 쭉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쭉 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그 계획을 짰던 것을 이렇게 확인을 쭉쭉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플랜, do, see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학보다 습입니다. 학보다 습.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보다 습을 진행하는데 그 학보다 습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전부 다 배우라기였잖아요. 그죠? 다 배움에 임했습니다. 배움에 임했어요. 이제는 뭐 합니까? 자, 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운 것을 이제 끝내서 해야 돼. 이젠 습하는 것들의 시간을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수원 몇 번 했습니까? 10번 이상 했어요. 수투 몇 번 했습니까? 최소 3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점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젠 습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들을 조사를 딱 했더니 그 습의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느냐. 그 1등급 아이들은요. 하루에 나만의 정리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했습니다. 근데 2등급 아이들은요. 몇 시간? 2시간 이상. 3등급 아이들은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등급 미만 아이들은요. 습하는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습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공부를 했어. 딱 덮어요. 끄덕끄덕 덮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미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학보다 뭐다? 습이다. 습은 뭐다? 나만의 정리다. 그래서 1등급은 몇 시간? 3시간. 2등급은 2시간. 3등급은 하루에 1시간 정도. 3등급 미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 세 번째는 반복 학습입니다. 자, 반복 학습. 자, 보시면, 반복 학습도 4단계가 있어요. 그 4단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배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반복을 해야 돼. 첫 번째 배움의 지름길, 두 번째 기억의 지름길,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 다음에 네 번째 5단계 반복학습. 이 네 가지 4단계를 1등급 공신들은요 다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움의 지름길은 뭐냐? 우리는 배운다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배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는요. 1%는 그죠? 미각을 통해서 배웁니다. 미각을. 1.5%는 촉각을 이용합니다. 오감으로 배우고 있죠. 근데 3.5%는 후각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11%는요. 청각을 통해서 배웁니다. 청각. 듣기만 하는 게 11%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47%예요. 그럼 83%는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앞줄에 앉아서 항상 누굴 봅니까? 선생님을 봐요. 자, 선생님을 보고, 그죠? 선생님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누구의 시선을 피하죠? 선생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너 다 알아? 야, 철수야, 너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11%입니다. 보통 7배 이상의 차이가. 반드시 눈으로 보세요. 눈을 맞추세요. 선생님하고. 그죠? 그게 학원 수업이건, 인강 수업이건, 여러분이 과외 수업이건, 어떤 수업이건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움의 끝은 어디다? 배움의 끝은 시각.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배움의 끝은 뭐다? 시각. 아셨죠? 오케이. 자, 배웠습니다. 그럼 그걸 배운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이 우리는 기억한답니다. 다시. 그 다음은 뭐라고? 우리는 기억한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읽은 것의 몇 %입니까? 10%를 기억합니다. 그죠? 예. 자, 읽은 것의 10%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들은 것은 20%를 기억합니다. 그죠? 맞네요. 본 것은 30%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것은 50%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80%. 대단하군요. 그러면 그 기억의 최고봉, 끝은 무엇일까요? 나와 있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선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배워보십시오. 선생님이 1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끝은, 기억의 끝은 뭐다? 가르치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억의 끝은 뭐다? 가르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의 끝은 뭐다? 가르치는 것. 그럼 아까 배움의 끝은 뭐다? 시각. 기억의 끝은 뭐다? 가르치는 것. 명심 또 명심. 됐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전설의 물고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에 사는 전설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네. 자, 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그 물고기는요, 보통, 자, 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보통 그 작은 어항에 넣잖아요. 어항에 넣잖아요. 그러면 3cm에서 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수족관에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족관에 넣으면 그게 한 30cm에서 7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강에 방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똑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전설 물고기 코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얘기를 들었어. 선생님한테 들었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라.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물에서 놀아라. 이게 듣고 엄마한테 집에 갔어.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었더니 큰 물에서 놀래요.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이 코아? 뭐였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문자요. 그 물고기가 뭐였죠? 코이. 코이였어. 엄마 코이래. 그렇구나. 오늘 또 대단한 걸 배웠구나. 깨달음을 얻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때 어때요? 여러분이 직접 엄마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시각으로 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르쳤잖아요. 기억이 영원히 납니다. 이게 바로 배움의 지름길은 뭐라? 시각. 기억의 지름길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하라의 몇 번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 세 번째 됩니다. 세 번째, 이젠 우리가 이제 그 망각곡선으로 가겠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가져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을 영원히 기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왔네요. 자, 학습 직후는 100% 기억 가능합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누군지 아시죠? 독일의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의 선구자입니다. 학습 직후 100% 기억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학습 1시간이 지나면 50% 기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8시간이 지나면 40% 기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하루가 지나면 30% 이하만 기억 가능합니다. 몇 퍼센트 이하라고? 30% 이하. 그죠?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딱 배워서, 여러분 방금 전에 선생님 전설의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코이 100% 기억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 안 하고 그냥 놓고 하루가 지났어. 그럼 하루가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 헷갈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할게요. 예를 들게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야, 얘들아, 오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균 변화율이 뭐지? x 증분분의 y 증분.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것을 기호로 쓰면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의 수학적 의미야. 그치? 그것을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b.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AS의 미분계수는 뭐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을 취한 거야.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어떻게 합니까?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b 이거고, 이것을 x로 확장시킨 게 바로 f 프라임 x인데 그게 도함수야. 선생님 힘들어요. 뭐예요 지금? 저희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조금 요즘 유행하는 문제 몇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진행 안 되니까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죠?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입니까?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 그죠? 천도복숭아입니다. 천도복숭아. 죄송합니다. 자, 달고 계시죠? 그러면 사과를 한 입 깨물면? 깨문 사과. 파인애플이죠. 파인애플. 그럼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알아. 누구나.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뭡니까? 이거 모르시죠? 야, 이것도 알아. 초등생이 다 알아.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 될 것은 스타워즈 요즘 좋아하시죠? 광선검 색깔. 그죠? 주황이죠. 왜 주황이죠? 주황. 자, 여기까지는 농담이었고, 제가 진짜 질문 나와요. 요즘 난리 났죠? 요즘 SF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습니까? 요즘 최근 나온 겁니다.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색깔. 영화를 자세히 봐야 돼. 하얀색? 아닙니다. 검정색?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거미줄 색깔? 초록색. 왜요? 영화 보십시오. 초록 이렇게 나갑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한 다음에 야, 얘들아 이제 공부하자. 이제 됐지? 공부하자. 그래서 오늘 자,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이거 쭉쭉 했습니다. 했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수업이 딱 끝났어. 딱 덮었어. 복습 안 했어. 집에 가서 곧바로 잤어. 피곤해. 그 다음날 어제 수학 시간에 뭐 배웠지? 미분을 배운 것 같은데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기억날까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색깔이 기억날까요? 당연히 거미줄 색깔이 기억납니다. 바로 무슨 색? 초록색. 그러니까 학습 하루가 지나면요. 30% 이하도요. 자극적인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복습을 해요. 그래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복습 언제부터 합니까? 바로 학습 1시간. 1시간. 왜? 50%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1시간 후가 기억의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 뇌과학 용어로는 Memorial Fair Point.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편 기억과 형상 기억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할게요. 단편 기억은 사진 기억이에요. 사진. 끊겨요. 기억이. 형상 기억은 동영상 기억이에요. 쭉 연결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영상처럼 쭉 연결돼요. 어떤 게 기억하기 좋을까요? 당연히 동영상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복습한다? 바로 1시간 후부터 복습한다. 그러면 수업 딱 끝나고 1시간이 지났어. 언제부터 복습? 그렇죠. 쉬는 시간 복습입니다. 쉬는 시간. 그때부터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그 쉬는 시간 때, 선생님, 저에게 그 황금 같은 쉬는 시간을 뺏으려고요. 거기서 최장 3분이면 됩니다. 짧으면 1분. 어떻게 복습하냐면, 그날 배웠던 내용,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눈을 한번 쭉 훑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검정 색깔, 눈을 훑어요. 이렇게. 씩 한번 웃어요. 그리고. 그러면 생생하게 선생님들이 얘기가 쫙 저한테 흘러요. 그러면 3분이면 돼요. 그럼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50% 날라갔던 게 쫙 다시 머리에 붙어요. 동영상으로 쫙 연결이 돼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습을 한다. 그래서 복습.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4단계로 5단계 반복학습을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자, 다음 대로 넘어 볼까요? 자, 그러면 끝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반복학습 네 번째 5단계, 그렇죠? 반복학습입니다. 그 5단계 반복학습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렇죠. 쉬는 시간 복습입니다. 쉬는 시간 몇 분? 길어야 3분. 그러면요. 이 쉬는 시간 복습을 하잖아. 아까 끊겼던 그 기억이 동영상으로 연결되는데 며칠 가냐? 그 동영상이 바로 9시간 지속. 9시간이 지속됩니다. 몇 시간? 9시간. 그러면 9시간이면 집에서 잠자기 전이야. 그래서 두 번째 복습. 하루 총복습 들어. 하루 총복습.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기억이 오래가. 9일. 며칠? 9일. 적으세요. 9일. 9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토요 총복습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복습하고 일요일 날은 맘 놓고 쉬세요. 월화수목금 빡세게 공부하고 토요일 날 복습하고 일요일 날은 게임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죠? 성당도 가고 하십시오. 그냥 노십시오. 영화도 보고.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3번 반복한 거잖아요? 그럼 뭐 40일이 지속됩니다. 동영상이. 그러면 한 달은 며칠이죠? 30일. 그래서 한 달 총복습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복 4번 하잖아요. 영원히 기억나.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이 저장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6, 7에 얼마죠? 6, 7에 그렇죠. 튀어나와서 40. 설마 6, 7에 42입니다. 그죠? 그거 언제 배웠어요? 초2 때 배웠어요. 근데 막 튀어나오죠? 왜일까요? 무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박힌 거랍니다. 그래서 이 반복학습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다음에 시험 전에 웃으면서 그냥 본 거 끄덕끄덕 동영상으로 보고 하시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 반복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총량의 법칙. 이렇게 5번 반복해서 공부한 시간보다 이때 공부했어? 복습 안 했어? 시험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한 그 시간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벼락치기 양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적도 더 안 나옵니다. 이게 시험 총량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법칙? 시험 총량의 법칙. 그래서 반복학습해라. 5단계가 좀 힘들면 3단계 마십시오. 쉬는 시간, 하루 총, 그 다음에 시험 총복습. 이 3개만 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1등급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선생님이 3번째까지 해봤습니다. 오케이. 반복학습까지 4개 중에서 3개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학 영역 1등급 비법중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조금 늦었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세 가지를 반복을 해봤습니다. 네, 그 방법을 쭉 보면서 어때요? 리뷰가 되십니까? 반드시 반복, 그 쉬는 시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셨으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들을 수학과 연결시킵니다. 바로 수학의 1등급 공신 비법, 잡반통입니다. 자, 뭐라고요? 잡반통. 이 잡반통의 비법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잡반통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잡아라, 그다음에 반복하라, 통합하라입니다. 잡반통이 뭐냐? 바로 자, 잡아라, 반복하라, 통합하라. 다시 잡아라, 반복하라, 통합하라입니다. 그래서 잡는 것은 개념과 원리를 잡는 거고, 반복하는 것은 1대3 학습법입니다. 통합하라는 도형 3요소예요. 그래서 앞 글자 잡, 반, 통을 딴 겁니다. 잠반통 아니에요. 네? 잠반통 아닙니다. 잡, 반, 통입니다. 다시 한번 잡, 반, 통. 잡아라, 반복하라, 통합하라. 그러면 이 세 개면 끝납니다. 수학 공부 어떻게 해요? 잡반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수학 공부 어떻게 해요? 잡반통을 하십시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잡반통이 끝납니다. 그래서 잡아라, 반복하라, 통합하라. 자, 요겁니다.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일 처음에 잡아라에서 개념과 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개념. 그죠?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자, 그 개념과 원리에서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들의 공통적 요소를 뽑아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란, 선생님, 개념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냥 어렵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개념이란 어떤 대상들의 공통적 요소를 뽑아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무엇이냐? 용어는 추상적인 관념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죠? 추상적인 관념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개념 또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 속에 개념과 용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 속에 개념과 용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개념을 잡아라 이 말은 정의를 외워라 이 말입니다. 정의 속에 개념과 용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개념을 잡아라. 이 말은 수학의 개념을 잡아라. 수학의 정의를 다 외워라. 묻습니다.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에 공역 y가 하나씩만 대응. x값이 정했더라 y값이 정해지는 그런 대응.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 고등학교 때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에 하나씩만 대응. 이게 함수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말을 못해. 선생님이 200개 학교, 서울 전 지역에 200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서 그 명문대 멘토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그 수학학습법을 강의를 했었는데 20명씩 한 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명한테 그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때 내용,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 정의를 10개를 딱 썼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써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명씩 토론해라. 20명씩 그냥 토론해. 멘토랑 같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20조입니다. 20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400명씩 이렇게. 아니면 적으면 10조, 200명씩. 이렇게 해서 다 백판을 갖고 와가지고 채점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 10개의 정의를 다 맞힌 조가 선생님이 만약에 자 20조야. 오케이? 20조야? 그럼 200개 학교야. 그럼 그 몇 조입니까? 20조, 200. 그럼 2000조 아닙니까? 아니, 4000조 아닙니까? 4000조? 20개 학교 200개 조면 4000조입니다. 거기서 다 맞은 그 10개를 다 맞은 조가 몇 조일까요? 몇 조일까요? 딱 한 조 있었습니다. 한 조. 그 4000조 중에서 딱 한 조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학 공부의 현실입니다. 정의를 몰라. 그래서 함수의 정의가 뭐냐? 방정식이 뭐냐? 인수분해가 뭐냐? 호도법이 뭐냐?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지방의 어느 어디 고등학교인가? 성북고등학교인가? 성북중학교인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가 그렇게 딱 한 조가 다 맞았습니다.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정의를 열라. 개념은 뭐다? 정의를 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개념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개념이 있겠고, 두 번째가 오개념이 있겠고, 세 번째가 정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무개념, 오개념, 정개념. 자, 무개념, 오개념, 정개념. 제일 처음에는 막 가르쳐줘. 함수의 정의가 이거야. 미분이 이거야. 반사. 반사하는 학생 많잖아. 나 안 들어. 필요 없어. 그런 학생 많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 많은데 무개념입니다. 하다가 열심히 들었어. 열심히 들었는데 눈뜬 장님 있잖아요. 무개념. 열심히 들었어. 근데 그것들을 다 알고 한 번 들으면 다 압니까? 아닙니다. 오개념 덩어리입니다. 90% 이상의 오개념이 있습니다. 그 오개념을 반복하고 숙달을 시켰을 때 정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위권은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메타인지가 뭔지 아시죠? 상위인지, 초인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개념과 모르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오개념이 뭐고 정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서도요, 내가 그 채점을 딱 해놓고 내가 이것을 알아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특히 뭐 3등급, 4등급, 자, 5등급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안다고 뻑입니다. 선생님 그거 알아야죠. 설명 그만해요. 좀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오개념 덩어리입니다. 영원히 3등급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라.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개념을 잡아라. 개념은 뭘 외워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정의를 다 외워라. 됐습니까? 자, 다음 가주면 다음은 원리입니다. 개념 원리를 잡으라고 했죠? 원리는 무엇입니까? 원리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원리 1대1 대응 기억나십니까? 1대1 대응? 그쵸? 1대1 대응.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함수에서. 그죠? x1, x2가 다르고 함수값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 아닙니까? 그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어때요? 그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맞죠? 그것이 미분의 활용과 가지고 3차 함수가 계속 증가 함수나 계속 감소 함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극값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를 가질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미분 때리면 2차 함수 나오죠? 2차 방정식입니다. 그것이 판별 D가 작습니다. 이렇게 통합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다 외웁니까? 원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접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 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그 원리를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잡반통 두 번째는 반복하나입니다. 잡아라가 끝났습니다. 자, 반복하나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3대1 학습법과 1대3 학습법이 나옵니다. 그죠? 3대1 학습법과 1대3 학습법이 나오는데 3대1 학습법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겁니다. 3권의 책을 한 번만 딱 풀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1대3 학습법은요. 한 권의 책을 3번 푸는 겁니다. 그죠? 이 1대3 학습법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1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비법이 되는 겁니다. 자, 3대1과 1대3인데 1대3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1대3 학습법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자, 1대3 학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자, 이 말할게요. 서울대 2,000명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갖고 있는 기본서, 수학 기본서를요. 최소 5번 이상 봤습니다. 5번 이상 반복해서 봤어요. 몇 번? 5번. 그죠? 그리고 선행을 그리고 나가는 애들은 거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습법은 바로 1대3 학습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을 배웠어. 공식을 배웠어. 그럼 확인 체크를 풀겠죠? 확인 체크는 좀 어렵지 않죠?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한 9문제 맞고 실수로 해서 한 문제 틀렸어. 그럼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오케이? 유형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케이? 자, 어려워지죠? 네. 그러면 어려워지면 한 10문제, 한 7문제 맞고 3문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들어갑니다. 수능형 문제 들어갑니다. 모의사 문제 들어갑니다. 그럼 10문제 중에 한 5문제 반타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틀린 거 어떻게 하죠? 한번 쭉 풀고 틀린 거 답안지 이루원, 해설지 이루원, 보고 베껴요. 베껴를 동그랗게 딱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맞았다고 넘어가요. 영원히 풀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단어를 딱 끝냈어. 그 다음 문제 쭉 가갖고 똑같은 단어를 풀어봅니다. 어때요? 심화 문제 또 풀립니까? 심화 문제 또 안 풀려요. 그 다음 책 가봅니다. 심화 문제 풀립니까? 또 안 풀려요. 영원히 3등급입니다. 근데요. 1대3 학습법은 뭐냐면 한 번 딱 풀었어. 틀렸어. 그럼 단원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 틀린 거 한 문제, 3문제, 5문제, 9문제가 있겠죠. 다시 한번 풀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계산 실수네? 내가 깨달았습니다. 계산 실수 이렇게 계산 실수 하는구나. 동글베기 칩니다. 그건 내가 푼 거예요. 연습 문제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답이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보는데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한 문제 건졌습니다. 심화 문제도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문제하고 4문제, 6문제 남은 겁니다. 그 6문제 남은 거 가가지고 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고민합니다. 낑낑낑낑. 그리고 앞에 있는 개념 찾아봅니다. 왜? 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도 나올 수 있겠고 고등수학 상하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땡큐. 그래서 한 문제 건졌어. 5문제 남은 겁니다. 그 5문제는 아무래도 안 풀려. 친구한테 묻습니다.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아니면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해설지를 봅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달라요. 아하, 왜? 내가 3번 이상 반복해서 고민했던 거기 때문에 아하,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탄식을 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던 문제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처음부터 못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3번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옮기는 겁니다. 오답 노트에 옮기세요. 앞으로 해보세요. 이거 무조건 1등급입니다. 해보세요. 옮기세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냥 도도도 들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다 머릿속에 외워버렸어. 찢어 버리세요. 그럼 그 책 한 권이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책 가십시오. 심화 문제 쫙쫙쫙 풀립니다. 4점짜리 문제, 최고난도 문제, 수능에서 쫙쫙쫙 풀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확장시킨 겁니다. 바로 이 방법입니다. 3대1이 아니라 몇 대 몇이라고요? 1대3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 통합하라입니다. 통합하라. 요즘 수능의 형태는요, 통합입니다. 통합. 우리 이제 모든 세상의 지구인들도 통합의 시대입니다. 수학도 통합의 시대예요. 통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통합하는 건지 많이 알 겁니다. 선생님이 통합하는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보세요. 야,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공식이, 수학 공식이 2,000개입니다. 외국 공식이 문과 기준입니다. 근데, 어때요? 유형 잡으려고 보통 통합형 문제는 3개 통합됩니다. 그죠? 통합되는 3개 통합되는데,
6시 3이에요. 그러니까 2000개에서 3개를 통합해서 문제 만들어 보십시오. 2000시 3입니다. 그러면 한 13억까지 나옵니다. 13억까지. 여러분 13억의 유형 잡으시겠습니까? 평생 풀어도 못 풉니다. 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개념을 잡고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 구조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하라인데 도형의 수능 핵심 3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삼각형, 두 번째가 닮음, 세 번째가 원입니다. 다시 뭐라고? 삼각형, 닮음, 원. 삼각형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닮음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배웠습니까?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수능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통합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선생님 문제를 쭉 준비해 봤습니다. 문제를 쭉 준비해 봤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2011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 그 문항을 쭉 보시면 우리가 자, 쭉 보시면 쭉 문제를 쭉 읽습니다. 근데 문장이 보통 한 10줄 돼요. 선생님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10줄 문장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끊어 읽기. 끊어 읽으면 돼. 문장제 문제는 끊어 읽어라. 구하는 거 찾고 끊어 읽어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딱 보시면 이거 어때요? 삼각형 넓이 나오죠? 그죠? 삼각형 넓이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어때요? 축소됐죠? 닮음입니다. 오케이? 삼각형, 닮음. 맞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고 닮음비 구해서 무한 등비급수니까 1-r분의 초항 A로 때려주면 끝. 그죠? 4점짜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자, 2011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1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쭉, 와, 문제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거 4분원이에요. 반쪽이 4분원 맞습니까? 4분원. 그때 4분원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4분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넓이 빼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해. 좌우 대칭이니까 2배야. 그죠? 그리고 똑같이 어떻습니까?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축소입니다. 됐죠? 여기 축소되는 거 맞죠? 닮은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 삼각형, 닮은비 끝.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주면 2012년 수능 수리영역 1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이 있겠고 쭉 문제 나왔는데 그 다음 넘어가 주면 그림 보면 좋아요. 자, 원이 있겠고, 그쵸? 원이 있겠고 어떻습니까? 요거 닮음 되겠죠? 닮음비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원 닮음입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주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삼각형이 정삼각형 나오겠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반원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 부채꼴의 성질 요거 나옵니다. 부채꼴 정삼각형 나오겠고 반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거 어때? 축소되지 않습니까? 닮은비 갖고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이것도. 됐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6월 평가는 무조건 나옵니다. 9월 평가 나오고 수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수능 수학영역 14번 문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2013학년도 수능 수학 14번 문항도 어때요? 그림을 보시면 문장 쭉 나오겠고, 자, 그림 보시면 뭐 이것도 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빗금집을 하려면 요만큼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삼각형의 이렇게 부채꼴 넓이 해가지고 부채꼴 넓이 빼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것도 1-r분의 a 때려주시면 끝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한번 보도록 하면 수학영역 16번 문항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시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됐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되겠고, 201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29번 문항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근데 이제 201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 공간상에서도 이게 원이 공간으로 넘어가면 9가 되는 겁니다.
구성에서도 벡터와 더불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해봤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1등급 공신 비법 쭉 설명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 좀 빠르게 좀 한 것도 있겠고 여러분이 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누구죠? 간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초대 총리 네헤루 총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네헤루 총리는요 간디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네헤루 총리가 간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인도를 위대한 인도, 세계적인 인도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갖출 수 있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간디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간디 선생님이 첫 번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네헤루 총리가 그럼 현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명하다는 것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강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강인하다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다는 무엇입니까?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현명하고 강인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시간 반드시 대박 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